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석천항에서 고온항 가는 길 2편 고온항 갯바위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쪽에 고온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쭉 걸어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서 계속 진입을 하면 이쪽에서 낚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쪽 포인트 말고도 보시면은 이쪽이 다리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낚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런 데에서도 낚시가 또 가능합니다. 요런 부분에서 낚시가 가능한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포인트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조 때 진입해서 이제 낚시를 하시다가 풀 간조가 되면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지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물이 들물이 되면 중간중간이 끊깁니다. 요런 데가 끊기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다가 들물대고 한 10분 정도까지는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하시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안 죽습니다. 이쪽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낚시를 하셔야 돼요. 나오실 때도 왔던 길 그대로 이렇게 이 길로 따라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은 다 뻘이기 때문에 꼭 왔던 길로 길이 제대로 나 있거든요. 그 길로 해서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간조가 끝나면 그냥 바로 나오십시오. 보통 들물에 해야 낚시가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낚시를 하셔도 되는데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올 때 물이 들어오면서 퇴로가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만 낚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쪽이고, 여기로 가시면 궁평항 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쪽은 화성 방조제인데 이쪽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시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여기서만 낚시를 하시고 초들물이 되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고온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저 두 개의 섬이 있죠. 저쪽으로 가서 낚시를 할 겁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차가 들어왔던 길을 따라서 나가시면 영상처럼 갯벌로 나가는 진입로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어장 안내문도 있고 차단기도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안내문도 있는데 이쪽이 상습, 고립, 침수 지역입니다. 그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대표를 확인해서 간조가 언제 끝나고 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꼭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이제 저 멀리 있는 갯바위 포인트까지 가보겠습니다. 거리는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해 봤는데 대략 2.5km 정도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길이 시멘트 길로 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모래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푹푹 빠지는 뻘로 가지는 않습니다. 낚싯대로 저 멀리 보이는 코딱지만한 섬까지 걸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는 바닥이 다 뻘입니다. 주변을 돌려가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주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 그래도 시멘트 길이라 걷는 거는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때 물때가 12물이었고 풀 간조가 오후 2시 5분입니다. 바닥이 어떤 상태인지 추를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푹푹 빠지는 뻘입니다. 이런 데는 뻘을 파면은 낙지도 나올 텐데 삽질해서 낙지 잡는 건 고수의 영역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는 오른편에 섬이 보이시죠? 저 섬 이름이 용도인데, 용도 같은 경우에 예전에 미 공군이 사격장으로 사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2005년에 사격장을 폐쇄하면서 다시 개방이 된 그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돌을 가지런히 쌓아놨죠? 이거는 독살이라고 하는데, 밀물 때 물고기가 들어왔다가 물이 빠질 때 이 독살에 물고기가 갇혀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바닥이 모래입니다. 뻘이 아니라 걷기가 좋습니다. 거리가 꽤 되긴 하지만 그래도 평지라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태안 갯바위 타는 거에 비하면 식은 죽 먹깁니다. 뒤죽박죽 모래와 뻘이 섞여 있는 바닥 지형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포인트 치고는 환경이 나쁘진 않죠. 중간중간 물이 고여있는 곳들이 많아서 이런 곳에 물고기가 갇혀서 못 빠져나갔을 확률도 꽤 높은 곳입니다. 이렇게 물골이 있는 부분은 다리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좋죠. 중간에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걷기도 좋고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래사장 옆은 또 뻘로 되어 있습니다. 뻘로 된 바닥 지형은 좀만 걸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당안포구 쪽에서 쭈꾸미 낚시할 때 그 라인으로 다 뻘이거든요. 그 뻘 쪽에서 쭈꾸미 낚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주변 풍경을 한 바퀴 돌려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이 넓은 포인트를 독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완벽한 무인도입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이 물길이 초들물이 되면 제일 먼저 잠기기 때문에 저 앞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시간을 못 맞추면 고립될 수 있으니까 항상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염두해 두시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물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46분이고 풀 간조 시간은 2시 5분입니다. 풀 간조까지 1시간가량 남은 거고 1시간가량 남은 상태에서 주변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이 들어올 때 퇴로가 막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낚시해 주시고, 이런데 물이 들어와서 길이 막히면 길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서 고립돼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치 확인하시면서 안전에 유의해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모래톱이 생기고 물이 빠졌을 때 이 모래톱 위를 걷는다는 게 기분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부분도 수심은 낮지만 이런 곳에 광어들이 숨어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시멘트로 또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파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제 캐스팅이 가능한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쪽은 망둥어나 숭어, 그 다음에 전어, 가을철에는 삼치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섬이 하나 보이죠? 저거는 용도 앞에 있는 농섬입니다. 진짜 굉장히 넓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날 바람도 많이 불고 오후에는 비 예보도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낚시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이 날 때 이런 포인트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럴 때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이런 인공 구조물로 다리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저 섬까지 진입이 가능한 거지,
이런 인공 구조물이 없었다면 저 섬까지 진입을 못했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이 없고 조용한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줄이 엉키고 그 다음에 옆에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싸우면서 낚시하는 것보다는 꽝을 치더라도 이런 조용한 포인트에서 혼자 낚시하는 게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캐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라! 갈매기들이 하늘에 너무 많아서 갈매기들에게 나오라고 좀 소리 좀 쳤습니다. 아우, 갈매기들. 첫 캐스팅 루어는 애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런 탁한 물에서는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잡기는 쉽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탐색하는 차원에서 애기로 던져서 주변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탁한 물색에서는 화려한 색의 애기나 생미끼를 달 수 있는 삼봉 애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면 유리합니다. 이런 곳은 묶음추에 생미끼 달아서 망둥어 잡는 게 최고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애기를 살살 끌어주면서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유혹해 봅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낚시의 최대의 적 밑걸림에 끊어집니다. 이제 루어를 알리발 24g짜리 로켓 미노로 바꿔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확인해 봅니다. 현재 시각은 1시고 이제 간조, 풀 간조까지 1시간 5분가량 남았습니다. 초들물이 되기 전에 빨리 농섬까지 가서 포인트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섬이 농섬입니다. 풀 간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른 발걸음으로 포인트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간조가 되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새로운 포인트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른 발걸음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발걸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농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곳들 있죠. 이런 곳에 광어들이 모래 속에 숨어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수심이 낮은 곳을 공략하는 방법은 탑워터가 최고입니다. 탑워터 던져서 살살 릴링만 해줘도 광어들이 먹이다 싶어서 덥석 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이쪽도 살짝은 탐색을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야, 니들 먹이 아니야! 큰일 나! 루어 액션을 주는데 하늘에서 갈매기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먹인 줄 알고 달려들려고 해서 한 소리 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에 엄청 많더라고요. 앞에 보이시는 섬이 아까 멀리서 봤던 농섬입니다. 이쪽 섬이 예전에 사격장으로 쓰여졌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주변에 새들이 많아서
갈매기뿐만 아니라 물새나 여러 가지 종류의 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이제 해안 쪽으로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걷는 길은 그래도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저번에 올려드렸던 서산에 있는 벌천포 해수욕장 몽돌 해변길보다 훨씬 편합니다. 하늘에 새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갈매기들이 하늘을 꽉 채웠습니다. 바닥에 돌들이 컸으면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 자잘한 돌들이 박혀 있어서 그래도 걷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낚시할 때는 크게 작용하거든요. 체력 소모를 굉장히 많이 시켜서 바닥 지형도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이런 모래와 돌이 섞여 있는 지형은 광어나 갑오징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어이씨. 어이 새똥. 갈매기 녀석들이 제가 먹이를 안 줘서 그런가 저를 향해서 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새똥 맞은 것 같은데? 저는 낚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갈매기 똥입니다. 옷이 만신창이 납니다. 똥을 피해서 열심히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으로 계속 쩍쩍 소리가 나면서 새똥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갈매기 똥을 안 맞으려고 갈매기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해변 쪽으로 거의 다 진입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어우루, 알리발 민어우루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농어를 노려볼까 합니다. 이런 흙탕물에는 광어는 힘들겠지만 농어는 그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노릴만 합니다. 개새끼들. 똥 씨. 새똥. 똥을 왜 이렇게 싸는 거야 이거? 이런. 새똥. 와. 갈매기들이 사격장 근처에서 살아서 그런가 똥을 조준을 잘하네요. 똥을 맞았지만 그래도 탐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맞바람에 물색도 탁하고 캐스팅을 해도 멀리 안 나가지만 그래도 재밌게 낚시를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잡으면 희열이 2배가 됩니다. 알리발 로켓 미노우를 이용해서 낚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미노우 중에 하나입니다. 광어나 농어, 우럭, 다양한 어종을 캐치할 수 있는 좋은 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쪽은 반응이 없어서 옆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닥 지형이 모래 같지만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은 또 모래예요. 그리고 이쪽은 또 뻘이고요. 민호우에 붙은 파래를 띄워주고 옆쪽에 있는 포인트에서 다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에서는 낚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아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낚싯대를 회초리로 때리듯이 옆으로 캐스팅한 이유가 위쪽에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이드 캐스팅을 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장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물을 피하면서 낚시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하지만 밑걸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스냅도레를 매주고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시 애기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맞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30g짜리 추를 이용해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잘 날아가네요. 영상에서도 느껴지듯이 바람의 세기가 굉장하죠. 이날 바람 세기가 7에서 8m/s 정도의 세기였습니다. 보통 5m/s 정도가 넘어가면 낚시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캐스팅과 릴링을 반복하면서 계속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걸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이럴 때 뭐라도 올라와주면 그림이 될 텐데 낚시하기 쉽지 않은 날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광활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정보를 드리자면 앞쪽에 보시면 어디서 낯익은 장소가 보이지 않나요? 건너편이 당진입니다. 저기 보이는 굴뚝이 현대제철의 굴뚝일 겁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수문이 보이시죠? 저기가 성문 방조제 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갤럭시거든요. 갤럭시로 줌을 당겨서 한번 건너편 당진의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성문 방조제 수문의 모습이 좀 잘 보이네요. 저거는 성구미 방파제의 모습 같습니다. 새삼 느끼지만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상봉애기에 생미끼를 달아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탁해서 먹이를 잘 못 봐서 못 물 수도 있기 때문에 후각을 좀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생미끼를 달고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들물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좀 신중하게, 비싼 애기고 생미끼를 달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액션을 주면서 유혹을 해보겠습니다.
생미끼가 떨어지지 않고 아주 짱짱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라 줄이 계속 흩날려서 줄이 바람에 풀리지 않게 잘 감아주면서 낚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탁한 물에는 생미끼도 힘을 못 쓰네요. 그리고 원래 봄 쭈갑 낚시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얘들이 잘 물질 않아요. 그래도 혹시 이런 탁한 물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올라타는 녀석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열심히 액션을 합니다. 그래도 이쪽 지역은 밑걸림이 심하지 않아서 밑걸림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는 그래도 덜한 편입니다. 이제 들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서 복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가면서도 낚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조금씩 던지면서 복귀를 합니다. 저 앞쪽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들이 많아서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죠. 농섬은 새들의 서식지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다 갯벌입니다. 엄청나죠? 앞에 보이는 섬이 용섬이고 저는 용섬과 농섬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천히 빠져나가야겠습니다. 왼쪽 편 포인트도 수심 낮지만 이런데 광어들이 숨어 있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삼봉애기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삼봉애기를 물고 광어가 나오면 조회수가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겠죠? 이쪽 다리 쪽에서도 낚시를 좀만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데 생미끼 있으면 망둥어는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저는 루어 전문이기 때문에 먹힌 루어만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와주면 딱 좋은데 아쉽네요. 현지 주민분 같은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이쪽 물때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스테이를 주고 한참 기다리는데 이 자식들이 그래도 안 무네요. 그래도 포인트가 낚시할 곳이 많아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다리 포인트도 있고 물이 고여있는 포인트들도 있고 해변 라인에서 해도 되고 물골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낚시는 가능합니다. 뒤쪽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바닥이 시멘트라 안 되겠네요. 필살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선 탑워터가 최고죠. 탑워터로 낚시를 지속해 보겠습니다. 탑워터는 수심이 낮은 지역이나 밑걸림이 심한 지역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루어입니다. 탑워터는 수면 위에 떠 있는 거고 릴링을 하면 수중으로 들어가면서 액션을 주기 때문에 밑걸림에 굉장히 강합니다. 밑걸림이 심한 지역에서는 여러분들도 탑워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 탑워터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탑워터로는 수심이 낮고 수중료가 많은 지역을 좁은 지역을 탐색할 때 굉장히 좋은 루어입니다. 댓글로 어디에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고 운 7, 기 3. 어복이 있어야 잡는 게 낚시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어복이 없으면 그날은 꽝입니다. 그리고 루어 낚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닥 긁는 겁니다. 바닥에서 루어를 잘 운영해야 물고기들이 입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테이입니다. 바닥을 잘 긁으면서 릴링을 하다가 물고기가 물을 수 있는 그런 멈춤이 또 중요합니다. 스테이를 주면서 루어가 폴링을 할 때 그럴 때 물고기들이 루어를 덥석 뭅니다. 릴링과 스테이, 바닥 긁기만 잘 하셔도 물고기를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조개류가 나오면 바다 끌기를 잘했단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들물이 되면 저 앞쪽이 잠기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쪽만 좀 넘어가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계속 확인하면서 물이 언제 들어오는 타이밍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바람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가면서 루어 액션이 잘 나오나 물에 담궈서 확인해 봤습니다. 모래가 고운 게 왠지 광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 한번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뒷바람이라 아주 잘 날아갑니다. 릴링을 해주면서 광어를 꼬셔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심이 낮아도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데 숨어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제 풀간조를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입질이 있었는데 쇼파이트가 났습니다. 이런 곳에도 물고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쇼파이트 난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모양새가 광어였는데 몇 번 더 던져봤는데 안 물더라고요. 아쉽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중간쯤 온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다리가 서해대교입니다. 복귀하는 길에 물골이 있어서 던지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깊이는 안 빠지지만 뻘 지역입니다. 지금은 꼭 민물에서 베스 낚시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깊은 곳이 아닌 이런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도 낚시하는 또 다른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또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런 맑고 투명한 모래지형에 광어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쇠뇌를 하면서 낚시를 다시 시작해 봅니다.
저렇게 루어를 캐스팅하면 갈매기들이 먹인 줄 알고 저렇게 쫓아오더라고요. 사방팔방 캐스팅하면서 혹시 모를 광어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도 물이 들어올 때 잠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초들물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물이 없는데 좀만 지나면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는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그래도 괜찮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오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이런 물 고여 있는 곳은 항상 포인트가 됩니다. 제 낚시 스타일이 영상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저는 보이는 곳은 다 찔러보고 다닙니다. 바람이 점점 더 세집니다. 곧 비라도 쏟아질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아서 빨리 주차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흐린 날은 비보다 번개가 더 무섭습니다. 독사를 보고 못 참고 다시 캐스팅을 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나 싶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낚시꾼들에게 이런 곳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런 곳에서 잡으면 실내 낚시터나 다름이 없는데 한 마리 물어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캐스팅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라스트 마지막 한 판입니다. 진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갔다 온 길입니다. 갯벌에 있는 사람은 빨리 나오라고 안내 방송도 해줍니다. 지금 초돌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금방 잠기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 안내 방송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한번 들렸다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매항항이라고 있는데 매항항을 한번 가보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매항항도 예전에 낚시가 가능했던 곳인데 지금 공사 중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오지 마세요. 긴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낚시 정보, 좋은 포인트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